2020 총선 국민의 힘으로 국민을 하나로. 경기지역 20대 국회의원 5대 핵심 공약 분석, 이제 분기점을 넘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22명 정도의 국회의원을 분석해 드렸는데요. 오늘은 구리시와 수원시 을 지역구입니다. 자, 먼저 구리시부터 가보려고 합니다. 설소경 기자와 함께합니다. 설 기자. 예. 구리시를 보면 이번 선거의 판세가 보일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왜 이런 분석이 가능한가요? 네, 그 구리시는 지형적으로 서울과 맞닿아 있는 지역인데요. 과거를 보면 타 지역에서의 세력과 지역 토박이 출신의 세력이 충돌하는 곳으로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는 윤호중 의원이 3선 의원으로 입지가 만만치 않은 곳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야권에서 과연 어떤 후보가 이에 대항해 경쟁을 펼칠지가 벌써부터 관전 포인트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자유한국당에서는 김구영 경기도당 부위원장과 최근 송재욱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출마를 예고하고 나서면서 지역에서는 신선함을 주고 있는데요. 나태근 전 당협위원장까지 나서면서 야권 후보들이 난립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른미래당에서는 백현종 지역위원장까지 출마가 예견되고 있습니다. 네. 자, 구리시 하면 비교적 경기 지역에서는 작은 도시인데 지역적 현안이나 어려움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구리시의 경우 전국 시군 중에서도 가장 작은 도시 축에 속하는데요. 그렇다 보니 자족 기능 확보라는 과제가 제시돼 있습니다. 남양주나 구리 지역의 경우 특히 그린벨트로 제한된 곳이 많아서 도시개발 자체가 쉽지 않거든요. 현재는 구리 월드 디자인 센터 건립 등 핵심 사업이 과연 어떤 방향으로 해결될지가 가장 큰 과제인 것 같습니다. 네. 자족 기능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린벨트로 제한된 곳이 많다, 이렇게 서로 충돌하는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구리시 지역구 어떠한 핵심 공약이 제시되고 있는지 알아봅니다. 지역구 경기도 구리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 5대 핵심 공약. 공약 1. 지역 별내선 조기 완공. 공약 2. 지역 구리선 6호선 조기 착공. 공약 3. 구리 월드 디자인 시티 친환경 생태도시로 성공 추진. 공약 4. 근로시간 준수로 일자리 나누기. 공약 5. 자영업자 영업권 10년 보장 및 재건축 시 우선 임차권 보장. 지금까지 윤호중 국회의원의 5대 핵심 공약이었습니다. 네. 자, 5개 핵심 공약 보니까 주로 민생과 관련된 것, 그리고 역시 늘 상위권에 올라 있는 이 교통 관련 공약인 것 같습니다. 자, 그만큼 우리 생활과 밀접한 이 공약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우선 지역 공약 3가지하고 국정과제 2가지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네. 지역 별내선과 구리선 6호선의 조기 착공 문제가 공약으로 제기됐고요. 앞서도 지역의 최대 현안으로 언급해드렸던 구리 월드 디자인 시티의 성공적 추진이 지역 과제로 꼽혔습니다. 이 밖에는 근로시간 준수를 통한 일자리 확충, 자영업자의 영업권 보장과 임차권 보장이 후순위 공약에 포함됐습니다. 네. 자, 후순위지만 어쩌면 자영업자들에겐, 민생에는 또 가장 핵심적인 공약일 수도 있겠습니다. 공약 5번째부터 가봅니다. 자영업자 영업권 10년 보장 및 재건축 시 우선 임차권 보장. 가해 자영업자들의 생명권 보장과 관련된 중요한 약속인 것 같은데 어떤 게 핵심입니까? 예, 사실은 윤호중 의원의 경우 그 세부 공약 전체를 말하자면 80개 이상이 되는데요. 네. 그 가운데서 22번째 공약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큰 축으로 보면 2가지 정도가 핵심 내용으로 담겨 있는데요. 한 가지는 자영업자의 계약 갱신에 대한 권리를 보장 확대한다는 내용이고요. 이 경우에는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다른 축인 재건축 시 우선 임차권을 보장하는 개정안의 경우에는 발의는 되었지만 사실 진전된 것은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네. 자, 4번째 공약을 보면 근로시간 준수로 일자리 나누기. 이 공약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서 산업환경 전반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이런 약속인데, 글쎄요, 근로시간을 이렇게 줄여서 과연 일자리를 나눈다는 그 효과가 만들어졌느냐, 이건 지금도 여러 가지 논란이 엇갈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어떤 상황입니까? 예, 그 외형적으로 보면 아시다시피 주 52시간 근무제가 단계적으로 도입된 상태잖아요. 네. 또 국정과제에 반영되었기도 하지만 국정기획위원회 분과위원장으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 성과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이것이 실제 일자리 창출로 이어졌는가,
이런 분석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세 번째 공약이 구리 월드 디자인 시티 친환경 생태 도시로 성공을 추진한다. 이 내용인데 구리 디자인 시티 월드 상당히 거대 사업으로 느껴지고요. 이것이 구리시 전체 핵심 사업처럼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예, 구리 디자인시티 조성 사업은 사실 2007년에 타당성 용역 조사가 처음 시작됐는데요. 2015년이 되어서야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진행하면서 사업 규모는 다소 줄어든 상태입니다. 문제는 예약 종료일인 지난 2016년까지 정확한 외자 유치 부분에 대해서는 입증을 하지 못했다는 건데요. 현재는 다만 중기부 예산에 디자인 혁명 성장센터 건립비가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억 정도 규모인데요. 구리시 역시 본격 재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새로운 변화가 예고된 상태입니다. 네. 자, 2순위 공약으로 올라가 봅니다. 지역 구리선 6호선 조기 착공. 자, 조기 착공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네, 우선 연장 사업은 제4차 광역교통 시행 계획의 검토 과제로 선정이 됐는데요. 구리를 거쳐 남양주로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서울로 진입이 가능해지는 사업인데 올해 예비 타당성 조사와 실시 설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2018년에 이어서 2019년에도 윤호중 의원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 면담이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자, 1위에 올라 있는 공약을 보면 지역 별내선 조기 완공. 네. 두 번째 공약과 함께 쌍둥이 공약처럼 느껴집니다. 자, 이 공약도 사실 10여 년이 지난 공약이라고 지금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성과가 있었나요? 네, 올해 10월 31일 지난해 10월 31일 국토부가 광역교통 비전을 발표했는데요. 여기에 보면 6호선 연장 노선이 별내선과 환승하는 노선에 대한 전망이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사업 규모가 1조 2천억 원으로 상당히 대형급 프로젝트에 속하는데요. 현재 1,200억 원 정도가 공사비로 확보된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점은 사업이 이제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앞으로 추가 재원 확보가 어느 정도 수월하게 이루어질지가 관심사인데요. 윤호중 국회의원의 지난 소회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이제 구리시 지역 발전을 위해서도 그 지하철 8호선 연장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공사가 이 계획대로 착착 진행 중이고요. 또 6호선 연장 사업은 국토부의 검토 과제로 선정이 돼서 추진이 되고 있어서 그런 면에서는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도 이제 청년 창업 사관학교를 만들고 또 디자인 혁신성장센터 이런 걸 만들어서 구리시의 일자리를 확충할 수 있는 그런 그 계기를 마련한 것도 이 보람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염원 사업 중에 하나가 구리 월드 디자인 시티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정말 그 본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하면 거기에서 이제 많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고요. 또 그리고 이제 지금 테크노밸리 사업이 중단되어 있는데요. 예, 그 사업 또 새로운 활력을 가질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작지만 강한 도시, 강소도시 구리시를 누가 만들 수 있느냐. 이것이 이번 총선의 또 표심을 좌우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번에는 수원 을 지역으로 가봅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5대 핵심 공약 들어봅니다. 지역구 경기도 수원시 을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5대 핵심 공약. 공약 1. 사장님 나빠요. 열정페이 금지법 추진. 공약 2. 서수원 지역의 신성장벨트 조성. 공약 3. 서수원 공공기관 이전 부지 테마형 사업 추진. 공약 4. 혁신학교 5곳으로 추가 확대 유치. 공약 5. 서수원 진로 진학 상담센터 설치. 지금까지 백혜련 국회의원의 5대 핵심 공약이었습니다. 네. 자, 지금 이 서수원의 경우에 최근 지역 수건 사업이었죠. 신분당선 광교에서 호매실 구간이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통과되면서 큰 화제가 됐고 경기방송 또한 기획보도로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네, 지금 서수원 지역 각종 개발 사업이 꾸준히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위기가 상당히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우선 서수원만 놓고 보더라도요. 네. 10년 사이에 70% 정도의 인구가 꾸준히 유입이 됐습니다. 네. 2010년에 7, 8만 정도의 인구였는데요. 이제는 13만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 인프라 확충, 또 젊은 층에 대한 정책이 상당히 필요한 곳이기도 합니다. 지난주 관련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제는 수원에서도 가장 발전 가능성이 큰 곳이라는 기대감이 있는 지역입니다. 네. 자, 이렇게 많은 그 세대들의 젊은 세대들의 유입 이런 걸 보면 거기에 맞는 또 젊은층, 일자리, 교육 등 정책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것들이 눈에 띌까요? 네, 이 지역에서는 경기 지역 대학들이 포진해 있는 곳이기도 한데요. 네. 의원실은 청소년들이 대학 진학 상담에서 좀 인프라가 부족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2017년에 우선 학교 용지를 확보한 이후에 국비 13억 원과 지방비 29억 원이 투입돼 개관을 한 상태입니다. 네. 자, 이런 지역 역시 교육에 대한 주제가 관심을 많이 끄는 것 같아요. 지금 네 번째 공약도 혁신학교 5곳으로 추가 확대 유치 이것 아닙니까?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네, 우선 혁신학교의 경우 수원시와 수원시 교육청이 2018년에 상호 협약을 맺고 진행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지난해 경기도교육청이 수원시를 혁신교육지구로 지정하는 MOU를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6월부터는 수원 혁신교육협의회가 구성돼서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네. 자, 3순위 공약을 봅니다. 지금 서수원 공공기관 이전 부지 테마형 사업 추진으로 되어 있었네요. 이와 관련해서는 경기 방송에서도 관련 보도를 좀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네, 경기방송에서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농촌진흥청 이전 부지의 공원형 국립 농어업 역사문화체험관 건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착공식이 열렸고요. 현재 구 건물에 대한 철거가 이루어지고 있고 터파기 공사가 한창이라고 합니다. 약 1,5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인데요. 재원이 현재 358억 원 이상 확보가 된 상태여서 건립에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하고요.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공약을 보면 서수원 지역의 신성장벨트 조성, 우선 상당히 공약이 커 보입니다. 이게 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서수원 지역의 경우 많은 인구가 유입된 반면 경제적 인프라는 사실 좀 열악한 편인데요. 이곳에 R&D 사이언스 파크를 조성해서 산학연 클러스를 조성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이 사실 재원 마련도 문제지만 그린벨트 구역에 얽혀 있다는 어려움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5월에 관련해서 수원시와 성균관대가 개발 사업에 대한 공동 제안을 국토교통부에 한 상태인데요. 성균관대가 과연 관련 부지를 어떻게 공급할지 결정되지는 아직 않은 상황입니다. 수원시가 실무 협의를 올해 꾸준히 이어간다면 좋은 성과가 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아직 예산 확보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백혜련 의원의 제1공약, 사장님 나빠요? 네, 우선은 관심과 주의를 끌만한 내용인데 이게 열정페이 금지법이네요. 네, 사실 우선 공약은 입법 관련 공약에 해당되는데요. 네. 사업주가 실습생이나 수련생을 불법적으로 활용하는 경우에 처벌을 강화한다는 내용입니다. 지난해 11월 그 열정페이 금지법이 발의가 됐는데요. 실습생에게 휴일이나 연장, 야간 근로를 주문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사실 2016년에 고용노동부가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기는 했지만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었거든요. 청년들이 노동 착취 현실에 시급히 이러한 문제점들이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해봤던 것 같습니다. 백혜련 국회의원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지역에는 정말 13년간 기다려왔던 신분당선 강교 호매실 구간 예타 통과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제가 4년 전에 출마했을 때도 가장 지역 주민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던 요구였고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계셨던 부분들이었는데 그 부분이 해결이 돼서 너무나 기쁘게 생각하고요. 그러나 이제 그 예타 통과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착공을 빨리 하고 또 완공까지 이뤄야 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저한테 주어진 과제이고 서수원 주민들과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낙후하다고 평가받는 건성구를 정말 발전하는 서수원으로 바꾸는 것, 그것이 향후 제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까지 들으신 대로 구리시와 수원시 을 지역의
경기도 국회의원 5대 핵심 공약을 분석해봤습니다. 오늘 관련한 방송 내용 경기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약속한 공약들 과연 어떻게 지켜졌는지 이 공간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십시오. 자, 경기방송은 정책선거를 지향하면서 총선과 관련한 새로운 정보, 후보들의 생각, 이 기획을 계속해서 이어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설소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